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인 해리성 정체장애. 만약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인격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24개의 인격을 가진 범죄자의 이야기, 빌리 밀리건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밀리건은 오하이오주의 서클빌에서 어머니 도로시와 아버지 딕 조나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이혼한 후 빌리 밀리건은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후 도로시는 유대인 출신의 개그맨 조니 모리슨과 재혼하나 조니 모리슨은 1959년 일산화탄소로 자살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밀리건은 어머니와 다시 오하이오주의 서클빌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아버지의 자살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일까요? 5살이 되었을 때 밀리건은 최초의 제2인격 크리스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본래 인격인 밀리건을 모르고 밀리건 역시 크리스틴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그가 5살 때 만들어낸 인격은 크리스틴을 포함한 3명, 무명의 소년 크리스틴 쇼니였습니다. 이후 9살 무렵인 1964년부터 어머니가 다시 재혼하면서 양아버지인 찰머 밀리건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밀리건은 자신의 본래 인격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으로 완전히 분산됩니다. 1975년 그는 강간 및 무장 강도죄로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1977년 초 석방되었으나 1977년 10월 그의 제10인격 에이들라나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 당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3명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3회의 납치 사건, 3회의 무장강도 사건,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되는데요. 그는 변호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받았고 윌리스 드리스콜 박사에 의해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 중인 도로시 터너에 의해 다시 검사를 받았고 도로시 터너는 그가 다중인격을 겪고 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는 다중인격이란 정신질환이 생소했기 때문에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의심한 수사관과 의사들이 갖가지 검사와 치조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견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밀리건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었지만 아서라는 인격이 지배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냈는데요. 또 다른 인격 레이건일 때에는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타미로 변하면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인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그는 1978년 정신 이상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밀리건은 1988년 정신병원 생활 10여 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됩니다. 1991년부터 그는 영화 감독이 되어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1996년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그 이후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알 수 없고 그의 지인도 그로부터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 일을 소재로 데니얼 키스가 더 마인즈 오브 빌리 밀리건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26살의 본래의 인격인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은 중학교 3학년 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그 수치심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다른 인격인 아서와 레이건이 극적으로 막아내어 그 이후 7년 동안 잠든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제2인격인 아서는 22세의 영국인으로 인격 중에서 브레인을 담당합니다. 또 안전한 장소에서 나머지 인격들을 다스리며 인격들의 그룹인 가족을 누가 주도할지 결정하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불량자들을 만들어 제어해야 할 인격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3인격인 레이건은 23세로 거대한 팔과 검은 머리, 처진 콧수염의 외모를 가진 탱커, 바운서, 보디가드 포지션입니다. 영리하고 지적인 아서와 대조되는 인격이면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총을 잘 다루며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감이 상당한 인격이고 인격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생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인격은 14살 데니인데요. 데니라는 인격은 양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인해 생겨난 인격이라고 추측됩니다.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인지 특히 남자를 무서워하며 양아버지가 빌리에게 무덤을 파괴시키고 묻어버려서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상처가 많은 인격입니다. 제10인격인 A 달라나는 안진증에 시달리는 레즈비언으로 여대생 3명 성폭행 사건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에 의해 범인이란 것이 밝혀졌는데요. 후에 아서가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인격을 하나하나 찾아내 결국 불량자들로 분류되고 추방되어 인격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11인격인 필립은 A 달라나와 함께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주인격으로 아서의 불량자들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인격들과 다르게 청소년기 때 첫 경험을 가진 경험 때문인지 성적인 욕망에 눈을 뜨게 됐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데이비드 콜 박사에서 불량자들의 존재를 알려준 인격입니다. 제24인격인 선생은 빌리와 동일한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빌리의 모든 인격들이 남긴 기억의 흔적으로 모든 인격의 생각과 행동을 거의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 통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에 빌리 밀리건의 이야기는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데요. 빌리 밀리건의 여러 개의 인격들 중 몇몇 개의 인격은 어릴 때 상처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 개의 인격들은 결국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유명했던 삶과 다르게 그의 죽음은 조용했는데요. 빌리 밀리건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2014년 12월 12일 59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호로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